오늘 들어갈 부분은 35페이지 표 만들기입니다. 2개 이상의 셀을 병합하고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중앙 정렬해주는 기능과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용했던 자동 채우기를 이용한 복사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산관리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6차 시 예제를 불러와 주세요. 파일에서 열기, 평가 자료에 아니구나, 난 컴기초에 있구나. 눈이 편한 엑셀에 6차 시를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자산관리표를 불러와 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A1 셀부터 요 A1 셀부터 마우스로 끌어서 G1 셀까지 선택해 보실래요? 이 자산관리표에 실제 내용이 A열, B열, C열, D열, E열, F열, G열까지 내용이 있으니까 제목인 자산관리표를 가운데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표라는 제목을 정 가운데로 두기 위해서 A1에서부터 G1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홈 탭에 맞춤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럼 자산관리표가 범위로 잡은 중엔 가운데로 배치가 됐죠. 자, 이번엔 제목을 꾸며볼 건데요. 글꼴 크기를 크게 하는 거는 홈에 보시면 글꼴이라는 이 메뉴 중에 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글꼴 크기 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적당하게 눌러보시면 선택되어 있는 자산관리표 글자가 커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36페이지에서는 자동 채우기, 복사하기, 일련 번호 채우기를 볼 건데요. 이번엔 빈 셀의 내용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자산명의 책상과 규격을 같이 선택해 볼게요. B4셀, C4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요 조그만 점, 채우기 핸들이 보이실 텐데 우리가 책상의 규격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 똑같이 복사를 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끌어주시면 범위로 잡은 셀이 똑같이 복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관리번호의 경우는 지금 요게 D4셀에 있는데 관리번호가 책상마다 관리번호가 다르겠죠. 데스크 1, 데스크 2, 데스크 3, 데스크 4. 자, 이 관리번호는 지금 보면은 문자랑 숫자가 같이 적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유인물에서 설명드리기를 문자랑 숫자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는 문자로 취급이 되고 채우기 핸들로 끌을 때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된다 했던 거 기억하세요? 얘를 채우기 핸들로 그냥 끌고 내려보면요. 이렇게 데스크 1, 데스크 2, 데스크 3, 데스크 4 일씩 증가된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취득일자 운영부서 사용부서는 실제 이 책상을 똑같은 날짜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까처럼 복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E4에서부터 G4셀까지 범위를 잡고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37페이지 5번까지의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까지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고 6번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계속 할게요. 자, A4에서부터 A46셀까지 일련 번호로 채울 거예요. 그래서 A4셀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 보이죠? 이 점. 이 점을 마우스로 끌을 건데 숫자의 경우는 그냥 끌어내리면 복사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끌고 내릴게요. 쭉 내려서 A46셀까지 46셀까지 이렇게 놔주시면은 일씩 증가된 숫자가 일련 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38페이지 7번에서는 좀 전에 배운 방법대로 나머지 부분을 채운 거예요. 사무용 의자랑 그리고 규격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
이 관리 번호는 일씩 증가하게 할 거니까 그냥 끌면 일씩 증가가 되고, 취득일자, 운영부서, 사용부서는 복사할 거니까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그 다음 여기 밑에도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은 똑같이 복사를 해서 넣을 수 있죠. 이 일련 번호는 그냥 끌고 내리면 일씩 증가가 돼서 보일 거고요. 그 다음 취득일자, 사용부서, 운영부서도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일씩 복사가 돼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채워보세요. 자, 여기까지 다 된 거 확인하고 스텝 3번의 인쇄 제목 선택하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스텝 3에 있는 인쇄 제목 선택하기를 할 건데요. 페이지마다 인쇄 제목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잠시 파일에 인쇄를 가서 볼까요? 파일에 인쇄를 가서 보시면 자산관리표 아까 작성하신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이고, 다음 장으로 넘겨보면은 여기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위에 제목이 없다 보니까. 그쵸? 요 앞에는 얘가 자산명이고 얘가 규격이고 얘가 관리번호고 얘가 취득일자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얘가 뭐구나를 알 수 있는데,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게 뭐지? 라는 게 이제 궁금하면 앞장을 봐야 돼요. 그쵸? 이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인쇄를 할 때 1페이지에도 요게 나오듯이 2페이지에도 똑같이 이 자산명, 규격, 요 필드명이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현재는 여기 1페이지에만 요 글씨가 나오는데 2페이지에도 자산명, 규격, 관리번호 이렇게 제목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설정을 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에 있는 그룹에 인쇄 제목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반복할 행에다가 1행부터 3행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시면은 1행에도 첫 번째 페이지에도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이 자산관리표 제목과 필드명까지가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은 첫 페이지는 똑같이 보이는데 다음 장을 보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짧은 표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보통 업무를 보시다 보면 표 내용이 길어져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위쪽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인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인쇄 제목 설정이라고 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테두리 지정하여 표 편집하기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산관리표의 테두리를 설정을 해볼 거예요. 자, 예제는 새로 불러올게요. 파일에서 열기 7차 시 엑셀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렇게 자산관리표가 나왔어요.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A3셀부터 G46셀까지를 범위를 잡겠습니다. 쭉 범위를 끌어서 잡아주시고 네, 7차시예요. 자, 범위 잡으셨어요? 네, A3셀부터 G46까지 이 표 범위 전체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홈 탭의 글꼴에 있는 여기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목록에서는 하단에 세 번째 있네요. 선색, 테마색에 있는 흰색 배경일
35%더 어둡게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필 모양이 일단 따라오는데요. ESC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풀려요. 자, 색깔을 아까 회색깔로 설정을 했다면 선택한 모든 셀에 테두리를 주기 위해 홈 탭의 글꼴에 모든 테두리를 누르면 저희 저번에 이렇게 표에 테두리 넣었던 그 예제예요. 그래서 저번하고 다른 점은 색깔을 먼저 설정해서 테두리를 줬다? 이 정도가 다른 점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 매양 그 유인물에서 테두리 넣었었잖아요. 그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한 셀의 바깥에만 큰 테두리를 줄 거래요. 그래서 다시 A3에서부터 G46셀까지 요 셀 그 표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홈 탭의 글꼴의 테두리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누르면 바깥쪽에 굵은 상자로 테두리가 쳐져요. 그리고 이번엔 여기 자산명 규격 있는 요 제목 부분과 밑에 부분을 구분짓기 위해서 43페이지 4번에서는 A3에서부터 G3셀까지 범위를 잡았고요. 홈 탭에 글꼴, 테두리의 목록 단추에 있는 아래쪽 이중 테두리를 누르면 아래쪽에만 이렇게 이중 테두리가 예쁘게 쳐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따 이어서 44페이지 5번부터 또 설명해 볼게요. 아래쪽에 테두리 선이 이중 테두리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셨죠? 이번엔 항목명이 더 눈에 띄도록 색깔을 채울 거예요. 그래서 A3에서부터 다시 G3셀까지 항목명에 해당하는 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홈 탭의 글꼴 그룹의 요 옆에, 아까 여기 테두리 옆에가 채우기예요.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일 15%더 어둡게 이렇게 누르시면 색깔이 예쁘게 채워졌죠. 그리고 여긴 제목이니까 굵게를 한 번 더 눌러서 강조를 했어요. 그럼 글씨가 약간 굵게 돼서 조금 더 보기 좋아졌겠죠? 자, 파일을 눌러보시면 인쇄라는 메뉴를 눌렀을 때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표 좀 전에 만드신 게 예쁘게 표 형태로 나오죠? 자, 만약에 다음 장으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자산관리표가 예쁘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이럴 때는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페이지 확대 축소라는 조그만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확대, 반대로 다시 누르면 축소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 단위로 보통은 보고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아래쪽 하단에,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확대 축소라는 걸 눌러보시면 내가 적었던 이 페이지를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두리 설정에 대한 연습 문제 또한 일단 댁에서 해보실 수 있도록 예제를 좀 비워놓도록 할게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47페이지에 있는 8번 찾아 바꾸기와 테두리 그리기 이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열기. 이번에 열어오실 거는요, 8차시. 시간표가 입력되어 있어요. 여기다 이따가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두리를 직접 그릴 건데
48페이지 1번입니다. 홈탭의 글꼴 그룹, 홈탭의 글꼴 그룹에 테두리 목록 단추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테두리 그리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필이 하나 따라 나왔죠.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변해 있을 텐데요. A3셀부터 G8셀까지 그냥 끌어서 이렇게 놔주시면요. 테두리가 그려지긴 하지만 바깥쪽에만 테두리가 그려진 상태가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채우기를 이렇게 끌어보면, 테두리를 끌어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선까지 모두 테두리가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A3셀에 선을 긋고 싶은데요. A3셀 안쪽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보시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클릭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렸죠. 자, 홈탭의 글꼴, 테두리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선 스타일을 고르신 후에 붉은 실선을 누르면 다시 선 스타일은 굵은 실선 스타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때 이 바깥쪽을 끌어서 이렇게 놔주시면은 바깥쪽은 굵은 실선으로 안쪽은 얇은 실선, 선도 얇은 실선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테두리를 그냥 그리시는 게 두 번째 예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다시금 설명을 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생소해서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실선이 얇은 실선이 돼 있어요. 이 상태로 들어간 건데요. 색깔도 책에서는 선색이 또 까만색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선색도 까망으로 바꿔놓고 설명할게요. 더 잘 보이게. 자, 만약에 테두리를 그릴 때 테두리에서 테두리 그리기를 눌러서 테두리를 직접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의 모양이 화살표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냥 커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연필 모양이 따라다녀요. 이때 A3셀부터 범위를 잡으면 그냥 범위를 잡을 때는 이렇게 테두리로만 선택이 된다. 테두리로만 이렇게 선이 그려지고요. 다시 컨트롤 Z.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끌었을 때는 안쪽에 있는 선까지 그려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안쪽에 선도 그리고자 했던 거니까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선을 그릴 때, 대각선 그릴 때도 A3셀에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끌어보시면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시간표 선을 다 그렸는데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조금 더 이쁘게 꾸미려면 바깥쪽을 좀 진하게 해놓으면 이쁘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 테두리를 선 스타일을 좀 두껍게 해서 바깥쪽을 한 번 더 끌어서 그린 거예요. 이거예요. 자, 내용이 어렵진 않고 다 만들어주셨다면, 다 완성이 됐다면 ESC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풀립니다. 유인물에서 설명했던 선 긋는 방법, 요런데 선 긋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서 선 선택하면 돼요 라고 했잖아요. 이게 훨씬 쉽죠? 그쵸? 저도 이렇게 해요. 요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책에 있는데 넘어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한번 하려고 설명한 거라서 그렇게 많이 진행은 안 할 거고요. 불편하신 분은 그냥 유인물에서 했던 이 방법대로 선 그으시면 돼요. 없앨 때도 지우기에서 모두 지우기 하면 선 그려놓은 거 지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내가 쓸데없는 선을 그렸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대략 잡아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하면 쉽게 제거돼요. 헷갈리면 한 가지로 그냥 생각해요. 제가 잠깐 서식 지울게요. 아니. 여기서 그냥 모든 테두리 없으면서 지워버릴게요. 자, 얘를 범위 잡았죠?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거는 여기서 모든 테두리 눌러요 라고 했어요. 여기 굵기 조절해놔서 그런데 다시 자 범위를 잡아서 여기서 모든 테두리 하면 테두리가 쳐지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해서 선 그으시면 선 쉽게 그어지고요. 바깥쪽에 두껍게 하려면 범위 잡아서 굵은 상자 하면 돼요. 쉬운데 나 한숨 쉰 건 쉬운데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라면은 우리 다 유인물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좀 전에 예전에 할 때. 근데 말이죠. 이걸 책으로 설명해서 여기서 뭐 선 색을 뭐 고르고 뭐 두께를 고르고 이래 놓으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없앨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범위 잡아서 여기 눌러서 테두리 없으면 아주 간단해요. 그럼 테두리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범위 잡고 네, 여기 테두리 없음 있어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셀 서식 요거 선 그 다음 범위 잡아서 바깥쪽 두껍게 할 거면 굵은 상자 테두리 끝. 자 50페이지 6번이에요. 홈 탭에 편집 찾기 및 선택을 클릭하시면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꾸기를 누르시면요. 내가 글자를 찾아서 다른 글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찾을 글자는 요 말듯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찾을 내용에 말듯 하고 요 바꿀 내용에다가 말하기 듣기 요렇게 적은 다음에 모두 바꾸기는 여기 있는 말듯이라는 글자를 말하기 듣기로 모두 바꾸세요 이런 뜻이에요. 모두 바꾸기를 누르니까 찾기 및 바꾸기가 끝났습니다. 두 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말듯이라고 적혀 있었던 게 말하기 듣기로 바뀌었죠. 여기 질생은 즐거운 생활이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에 가서 아까 요 찾을 내용은 말듯이 아니라 이번엔 질생 바꿀 내용에는 즐거운 생활 이렇게 적어서 모두 바꾸기 하면은 이 질생이라고 적혀 있는 요 몇몇 가지 곳들이 모두 다 즐거운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바생은 바른 생활이겠죠? 바생 바꿀 내용에 바른 생활 해서 모두 바꾸기 하면은 바생이라는 글자가 바른 생활로 모두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다른 글자로 바꾸는 걸 찾아 바꾸기라고 해요. 자, 찾아 바꾸기 잘 안 되신 분 좀 체크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한자 변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운자랑 생자 사이에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죠. 이때 Alt 엔터 치시면 줄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자로 변환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자면 이 B3셀을 따닥 클릭하면 월요일 뒤에 커서가 생겼어요. 이때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이라는 한자를 한자로만 바꾸겠다 해서 변환하면 한자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번씩 바꿔보시고 다 바꿔보신 분은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53페이지에 있는 시트 다루기 들어갈게요. 이번엔 파일에서 열기 9차시를 불러와 주세요. 요것도 저희 첫 시간 때부터 했었던 내용인데 시트명 바꾸고 색상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 9차시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 시트에 이용일, 가맹점명, 승인금액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에도 뭔 내용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장해 놓고 나중에 불러왔을 때 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시트 일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까맣게 블록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로 5월이라고 적고
엔터 치시면 5월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름을 바꾸는 거, 시트 이름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았죠? 네, 5월로 바꾸라고 하네요. 자, 5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탭색은 회색이지만 내가 원하는 탭색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색 연한 녹색을 골라보면은 5월달에 이렇게 색깔이 연한 녹색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5월의 연한 녹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옆에 시트를 눌러보시면 아까 5월의 탭색 넣은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제 55페이지 스텝 2의 시트 확대하기를 볼 건데요. 이번에는 엑셀 프로그램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이 표시를 클릭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글씨가 확대된 게 보이죠? 확대는 플러스 누름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누름 축소가 돼요. 옆에 있는 요 조그만한 표식을 조절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도 있었고, 저희는 단축키로 배웠는데 컨트롤하고 휠을 굴려서 확대, 반대로 축소시킬 수도 있었다. 요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라고 적혀있는 오른쪽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요, 여길 클릭했을 때 퍼센티지를 직접 적어서도 확대 축소 배율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 3번 볼게요. 스텝 3의 시트 추가 및 삭제하기인데, 시트를 새로 추가하실 때 마지막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해 모양 그려져 있는 시트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을 누르면 시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트를 추가했는데 만약 삭제하고자 할 때는 시트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삭제가 떠요. 그렇게 해서 삭제하고 싶은 시트는 이렇게 삭제도 가능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56페이지까지 내용이고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 스텝 4번에 있는 시트 보호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엑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수식에 있는 부분을 잘못 건드려서 수식이 사라져 버리거나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시트를 내가 보호할 때 이용하는 메뉴인데요. 검토 탭에 보시면 변경 내용이라는 그룹에 시트 보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놓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입력해 볼게요. 물론 나중에는 본인이 원하는 암호를 넣으면 되지만 지금은 책에 있는 1, 2, 3, 4로 암호를 넣어 볼게요. 그러고 확인을 누르면 시트가 보호가 되게 다시 한번 시트 암호를 입력하라고 하죠. 1, 2, 3, 4 확인 누르면 시트가 보호가 됩니다. 시트가 보호가 되면 내용을 고치려도 고칠 수가 없게 이렇게 잠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를 내가 적었을 때 아까처럼 뭐 어느 부분을 뭐 실수로 지운다든지 다른 내용을 적어서 시트가 뭐랄까 바뀌어버리는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시트 보호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시트를 이제 해제하고 내가 수정해야 될 때는 다시 검토에 변경 내용에 있는 시트 보호 해제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암호를 아까 1, 2, 3, 4였죠? 입력해서 확인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시트 보호하기 연습해 보시고 질문 받을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합을 냈다고 쳐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합계라는 어떤 요런 칸이 하나 더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수식이 들어있죠. sum이라는 함수가 들어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꿨을 때 얘가 값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은
제가 맘대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어떤 뭐 신입이 들어왔건 간에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던 간에 얘를 만약 지워버리면 지금 얘는 합계니까 사실은 만드는 방법을 아세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 보면 되게 복잡한 수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계산식이 있거든요. 아마 저번에 유인물 보면 뭐 학점 같은 거 계산할 때 뭐 곱하기 뭐 0.3 뭐 0.4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계산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측하기가 힘들잖아요. 합계는 그냥 더하면 되지만 만약 그런 계산식이 있을 때 얘가 실수로 지워지는 걸 방지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바로 이쪽에 있는 아까 요 검토의 시트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을 잠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세팅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라는 부분의 잠금을 풀어버리면 자, 다시 시트 보호에서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1, 2, 3, 4 걸어볼게요. 여기는 수정이 돼요. 근데 얘는 수정이 안 되겠죠? 더 정확하게 원래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여기 만약 복잡한 수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식을 초보가 지울 일이 없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할까 말까 했어요. 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수식들이 만들 때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썸 같은 경우 쉽죠. 근데 만약에 뭐 부가세를 계산을 한다든지 어떤 뭐 소득세 계산은 어떤 공식 같은 경우 좀 복잡하기도 하죠. 그런 건 이제 보통은 외주를 맡기세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엑셀 표로 이제 외주를 맡겨요. 그럼 그 엑셀 표로 외주를 맡기는 사람이 보통은 여기 이제 수식이 보이면 자기 뭐랄까 지식이 뺏겨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수식이 보이지 않게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때도 시트 보호를 해서 숨기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썸 이렇게 수식이 보이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요. 잠깐만요. 만약에 셀 서식에서 보호에서 내가 숨김을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트 보호를 제가 다시 걸어볼게요. 얘가 숨겨져서 안 보여요. 원래는 아까 여기다 놓으면은 요 제목, 요 수식 입력줄에 썸 해가지고 수식이 보였었죠. 지금 얘를 숨겨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버려서 숨김으로. 원래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게 시트 보호 해제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 근데 아직까진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나중에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만 일단 익혀두셨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하실 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그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숨기거나 아니면은 어느 부분을 잠궈 놓고 해야 하거나 이럴 일은 일상적으로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 한 번은 설명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요 정도로 설명하고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저희 챕터 10번의 워드 클립아트 삽입하여 포스터 꾸미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10차실을 열어주세요. 저희가 이미 유인물로 사실 내용들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유인물 내용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기능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0차시 파일을 불러왔고요. 워드아트라는 걸 넣어볼 건데 이 워드아트는 나중에 파워포인트에서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워드아트는 뭐냐면 글씨를 좀 더 이쁘게 꾸며놓은 그런 모양이 워드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비슷하게 생각할 게 한글에서 글맵시 배웠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워드아트예요. 자, 뭔가를 집어넣는 거면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이 삽입에서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차트 그룹, 스타크 라인 쭉 나오는데 이 텍스트 부분에 워드 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드 아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워드 아트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요 지금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채우기, 주황 강조육, 안쪽 그림자 요거죠. 클릭. 여기다가 전자기타 강습이라 바로 적으세요. 전자기타 강습. 파랗게 블록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라지면서 내가 적는 글자로 덮어지는 거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 가장자리로 가보시면 이 점선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셨을 때 네 방향 화살표가 나와요. 우리 이 네 방향 화살표는 이동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이동을 해갑니다. 네,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을게요. 전체 페이지의 모습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축소할 때 이 마이너스 눌렀었잖아요. 축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누르래네요. 여기서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클립 아트를 클릭합니다. 여기 그림하고 클립 아트의 차이점은요. 그림은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저장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내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 같은 걸 불러다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그걸 가져다가 쓸 때 그림을 쓰는 거고요. 클립 아트라는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에서 그냥 이미지를 찾아서 넣는 게 바로 클립 아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클립 아트를 누르라고 하고요. 여기서 넘겨서 62페이지. 요 옆에 보시면 클립 아트 창이 떴죠? 여기 검색 대상에다가 기타라고 적어보세요. 기타. 그러고 이동. 그러면 여러 가지 기타들이 나와요. 기타 도형들이 나왔는데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이 막대기를 좀 내리면은 이 도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기타들이 나와요. 똑같은 그림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 중에 좀 비슷해 보이는 그림 한 개를 클릭해서 넣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두 방향 화살표 나올 때 끌어서 크기 조절을 하시면 돼요. 크기 조절은 요점 동그라미, 요게 이제 크기 조절이고요. 이 녹색 동그라미 회전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크기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해 주세요. 자, 그림이 선택되어 있을 땐 위쪽에 그림 도구라는 정황 탭이 뜹니다. 이 그림 도구에 서식이라는 탭을 눌러보시면 여기 그림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여기 그림 효과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그림자를 원근감 대각선 왼쪽 위라는 거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한번 쳐보세요. 자, 파일에서 열기. 이번엔 11차 실을 열어와 주세요. 아까 전에 사실 그 문서에서 별다르게 다른 건 없어요. 이쪽에 이제 통기타 그림도 있고, 이쪽에다가는 우리가 예제에서 다운받았던 카포 그림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11차 시 파일을 모두 불러오셨다면 삽입의 그림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실래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그림. 아까 클립 아트랑 다른 점은 그림은 나한테 있는 거를 집어넣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눌러보면 어디에 있는 거 넣을 거냐 라고 이렇게 그림 삽입 창이 뜹니다.
우리는 파일이 어디냐면 본인 USB 안에 눈이 편한 엑셀 안으로 가보시면 눈이 편한 엑셀 2010 안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카포를 선택하시고 삽입을 하시면 카포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포 사진의 가장자리 보시면 동그란 표시들, 네모난 표시들 보이죠? 여기 대각선에 있는 동그란 표시를 크기를 줄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크기가 조절이 될 거고요. 이동하실 때는 카포 그림 안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가 뜹니다. 이때 눌러서 이동하면 굉장히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동해 보셨다면 67페이지 스텝 2에서는 그림 스타일을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카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위쪽에 그림 도구라는 정황 탭이 있어요. 여기 서식에 이 중간 쪽에 있는 게 그림 스타일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자세히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그림 스타일을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프레임 검정이라는 요 그림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카포에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줘보세요. 앞에서 설정한 테두리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선택이 돼 있을 때 그림 도구 서식이란 메뉴에 그림 스타일 그룹에 있는 그림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목록이 나타나면 테마색에서 주황 강조 6 50%더 어둡게 요거를 고르면 테두리의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6번에서는 대시 스타일을 바꿨는데요. 그림 도구 서식에 아까 그림 스타일이라는 그룹 안에 그림 테두리를 눌러서 여기서 대시를 파선 점선이라는 형식을 요거죠. 파선 점선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파일에 열기 12차 실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파일이 열렸는지를 좀 볼게요. 자, 그럼 사진을 불러올 건데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림 삽입에서 이번에 불러올 예제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JPG 파일을 삽입합니다. 그러면 이 홍길동 씨가 가져와 줬어요. 크기를 조절할 때는 가장자리 동그란 표시 크기 조절 상자에서 줄여서 원하시는 크기로 배치하시면 돼요. 가장자리에서 줄이면 돼요. 우리가 아까 삽입해서 그림을 넣잖아요. 근데 그림이 다 보시면은 이름이 있는데 모양이 다 이렇게 떠다 보니까 얘가 무슨 사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보기 좀 힘들고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목록이 있어요. 이 보기 목록 기타 옵션인데 이 부분을 큰 아이콘 정도로 조절해 보시면 사진을 미리 보고 고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뭐 지금 넣었으니까 저는 취소할게요. 자, 사진을 선택해 오셨다면 이 사진을 이제 수정해 볼 건데요. 사진을 선택하셨을 때 그림 도구의 서식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요 옆에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요 해 모양의 수정을 눌러주시면 밝기 대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제에서는 밝기 40에 대비
마이너스 40으로 주래요. 요 오른쪽 제일 상단거네요. 그러면 밝기 대비가 보정되었죠. 그리고 보면 한쪽 어깨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한쪽 어깨가 잘려 있어요. 이럴 땐 그림 도구 서식의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자르기라고 있습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영역을 잘라서 이렇게 다른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끌어서 이렇게 배치해 보세요. 자, 얘를 요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끌을 건데 컨트롤을 누르는 상태로 끌어서 채워주시면 돼요. 다시 이 4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상태로 컨트롤 누르면서 아이고 딴 거 눌렀다. 컨트롤 누르면서 밑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테두리 까만 거요? 테두리 그냥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끌면 될 텐데.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시트 옵션이 있는데 눈금선이 인쇄가 체크가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파일의 인쇄를 가시면 이렇게 눈금선이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챕터 12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